사슴, 토끼, 양 등 동물들을 작품 소재로 활용하며 꿈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성원 작가.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동경의 대상을 오롯이 화폭 속에 담아내며 소통과 치유, 행복과 순수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스스로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그리는 작가라고 말하는 정성원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저는 오늘 왠지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은 청년 작가 정성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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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요 그림 보고는 여성 작가님이 나오실 것 같았는데 네.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그쵸, 작업 보면은 되게 섬세하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저도 여자 작가님일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남자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정성훈 작가님의 작품은 동물을 소재로 한 인간적인 그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요. 네. 네. 자, 작가님은 본인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을 그리는 작가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행복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봄으로써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저희가 행복을 느끼게끔 그리는 그렇죠. 그런 그것이 작가님이셨네요. 화가이고 예술가이죠. 네. 네, 지금 좀 토끼인가요? 작업을 좀 해오셨어요. 눈망울이 촉촉하고 또망또망한 네. 토끼를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네. 동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야생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 정성원 작가님 작품들에서는 뭔가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또한 초식 동물을 주제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일단 동물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네. 소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전 작업에 대해서도 되게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좀 부정하는 그런. 좀 실험적인 작품을 그렇죠. 작업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일단 열정이 넘쳤고 그러니까 순수 회화에 대해서 그닥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퍼포먼스라든지 이제 설치 미술이라든지 미디어 아트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회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표현주의적이고 이제 그런 네. 작업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첫 개인전을 네. 하고 나서 대중들에게 좀 철저히 외면을 받았었어요. 어떤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더라고 네. 이제 설치 예를 들면 이제 고물 TV를 이제 가져다가 금색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물 TV가 금색칠을 한다고 진짜 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은 아름답지 못하고 겉만 치장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애를 쓰는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반성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철저히 외면을 받으니까 저의 이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 거죠. 본인이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독특한 또 사진 작업도 있었잖아요. 교내에서 유명했던데. 그 얘기 좀 그 해주세요. 누드 전시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꿈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이 그런 데 대해서 저는 되게 좀 한심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누드로 산을 올라가서 그 하는 행동이 저 하나의 그냥 꿈을 이뤄가는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특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앙도서관에 이제 8m, 3m에 가서 걸었거든요. 사진을요? 예, 올 사진. 누드였어요. 예, 올 누드 누구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요? 네. 예. 작가님이 직접 촬영을 하셔가지고요. 어. 굉장히 이슈가 되셨고 이렇게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해가고 그랬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취재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제재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내려라, 얼른. 저희 학교 이제 네. 자유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죠. 네. 쟤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거기 이제 좀 댓글도 막 달아주고 좋은 댓글 막 달아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했던 작가님이 지금 굉장히 고요하면서 편안한 작업으로 이제 바뀌셨는데요. 다시 동물 얘기로 들어갔을 때 네. 사과에서 이제 동물로 이제 변했는데요. 또 왜 초식 동물 그리고 토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토끼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슴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슴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된 게 대구에 두류공원이라고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뭐 심심하면 제가 촬영을 하러 나갔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사슴들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뿔이 달려 있잖아요, 사슴들이. 네. 저 귀여운 네. 그 귀여운 사슴들이. 근데 그 뿔로 막 싸우는 거예요. 사슴끼리요? 막 서로 막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뿔로. 그래가지고 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귀엽고 온순해 보이는 동물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 제가 사진 촬영을 막 하면서 이걸 작업으로 옮겨야겠다. 제가 이제 사과에서 꽃을 이렇게 피운 작업들이 조금 식상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제 네. 개인적으로. 저 원래 반년 이상 한 가지 작업을 오랫동안 모은 실증이 나서. 예, 실증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끊임없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슴에 꽃을 달고 토끼에 꽃을 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또 보다 보니까요. 여기 앞에 있는 기린에는 꽃이 등장하지 않고 오리가 네, 그런 것 머리 같은데 위에 있어요. 그 작업이 네. 이렇게 치유가 됐잖아요, 이렇게 네. 뭔가. 근데 본연에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가님. 자, 작가님. 네. 여기는 꽃이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왜죠? 이제 더 이상 꽃이 또 실증이 나신 건가요? 이 작업은 이제 2012년도 작업인데 이때 제가 이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그냥 작업만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뭐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흔히들 하는 SNS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좀 싫어지는 거예요. 제 왜요? 자신이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만들어갔어요. 아, 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림 속에 친구라는 소재를 담았거든요. 네. 이 작업은 미운 우리 새끼가 주제예요. 아. 예,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아니라 진짜 미운 오리 새끼였다면 백조보다 더 높이 못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린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백조라는 친구들보다 훨씬 높게 올려놔주는 아. 거예요. 미운 오리를. 네. 교수님,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프린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붓으로 그린 유화 그림이네요. 네. 아마 우리가 정선 작가 작품 뭐 기본적으로 작품에 표현해지는 양식이라든가 네. 스타일을 봐서는 뭐 사실주의 기법 특히 완전 극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런 이제 뭐 사실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상을 갖다가 어머. 그 양의 얼굴로 이렇게 네. 변환시킨 이런 모습이라든가 저희 기린에다가 미운 오리 새끼를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그 컴포지션 네. 생각이라든가 상상력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그 슈르레알리즘의 기법을 따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뒤에 있는 그림들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작품 이후로 2013년도에 이제 작업을 하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확실하게 초현실주의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양의 모습들을 네.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두 가지 부분인데 네. 하나는 이 양의 모습들이 어린 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알기로는 정서원 작가가 사실은 이렇게 뭐 색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색을 잘 이렇게 네. 구별하기 어려운 아마 양이 그 색을 잘 구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감 같은 것도 못 느끼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몰려다닌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새로운 사실을 네. 알게 됐는데 색을 구별을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색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붉은색과 녹색 같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네. 그런 그것을 우리가 생명호흡 색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정성원 작가가 그런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어머. 그 점에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런 난관을 네. 잘 극복한 작가라고 놀라운데요. 보여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자, 색약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 신체 검사하다가 아. 근데 그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색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그 전까지는 뭐 솔직히 뭐
제가 학교 대표로 미술 대회 같은 곳을 좀 나갔었어요. 아. 그때 이제 월드컵 1994년 이제 월드컵 때 그때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오. 생대회 같은 걸 나갔었는데 네. 형태를 정말 너무 멋지게 떴는 거예요. 네. 뭐 소위 말은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선생님들이 되게 좀 칭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칠하니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 색이 탁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그 탁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아, 네. 좀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상처가 되셨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어떻게 극복을 또 하셨어요? 그냥 이게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 화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이걸 접는다는 거는 그냥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왔는 거죠. 근데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보기에는 우리 그림들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하세요? 제가 네. 예전에 대궁미술광장에 있을 때 그때 레지던시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같이 작업하는 친구한테 제가 색약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사슴을 그리고 싶은데 사슴을 그릴 수가 없다. 이거 좀 색을 좀 찝어주면 안 되겠냐.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흔쾌히 승낙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도와주고 제가 그림 그릴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한 2달, 3달 정도 그 친구하고 좀 코치를 해줬었어요. 네. 참 고마운 친구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선생님께서 탁하다 색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거든요. 그러니까요. 맑게 잘 표현이 되셨는데 그럼 저런 색감의 표현들은 외워서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시는 뭐 시작 건가요? 자체를 외워서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외워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슴 같은 경우는 뭐 번트 시엔나의 뭐 옐로우 오커 뭐 몇 대 몇 이제 네. 이런 비율로 이제 섞어서 써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작품 보면은 뭔가 포근하고 따뜻함이 극대화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내에 있죠. 네. 뭔가 꽃잎들인지 날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런 작업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린 작품인가요? 이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네. 유치할 수 있는데 네. 제가 21살 때 네. 뉴질랜드에 가서 좀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양들을 보는데 항상 양치기 소년 막 TV에서 보던 그런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쟤네는 바보 같아서 양치기 소년 없으면 늑대한테 물려 죽는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동물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같은 경우는 뭐 눈도 나쁘고 다리도 짧고 뭐 걸을 때 비틀비틀하고 되게 좀 불쌍한 동물이잖아요. 네. 생긴 건 귀여운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사는 따뜻한 집안에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커튼이 있고 네. 꽃이 날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야 생각드는 거지만 이 양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였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다가 사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모습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양이 느닷없이 양의 그렇죠. 그 네.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게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이제 파리에서 이제 직접 촬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전 르네상스 그림에 대해서 그닥 매력을 못 느꼈어요. 르네상스 젊은 시대 시절에요. 네, 미술에 대해서. 근데 이걸 실제로 보니까 왜 이 미술품이 대단한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면서 제가 참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보면서 제가 로마에 한 9박 10일 정도 있었는데 네. 거기 있으면서 바티칸을 4번이나 갔어요. 이게 너무 보고 싶어서. 줄을 많이 서셨겠는데요. 네, 뭐 네. 줄을 많이 섰지만 네.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3시간, 4시간 동안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제가 만약에 이 시대 때 피에타상을
누군가 주문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는 거예요. 네, 네. 양들이 되게 왜소하게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좀 나갔어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네. 이 양들이 보면은 제가 평소에 그리던 뭐 토끼라든지 이제 양들의 목소리는 좀 달라요. 원래는 조금 되게 달라요. 좀 통실통실하고 그런 귀여운 네. 동물들인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제 심경에 좀 변화도 좀 있었고 예, 좀 좌절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 피에타의 얼굴에다가 양의 그 모습을 갖다 그려놓은 것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아, 이게 종교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접근을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양이니까. 예. 네. 이 작업을 딱 완성됐을 때 이 작업이 한없이 유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테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죠. 네.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양들이 작가님 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나요? 이렇게 좀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죠. 본인은 아마 저그 피에타상의 얼굴에 있는 네. 양이 아마 아래로 잠깐, 내려보는. 그렇죠. 작가님 이 양은 어떠한 양인가요 지금? 저 좀 양은- 다른데요, 느낌이? 네, 저 양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저 보면은 몸통은 뒤에 있고 얼굴은 앞에 있어요. 아. 네. 근데 저 작업을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 평면을 조금 초월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작업이. 지금까지 너무 평면적이고 포근한 그림이었더라면 이제는 좀 더 그림의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 이때 기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이야기가 딱 보이잖아요. 네. 저게 왜 있을까? 저게 왜 있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부분. 아.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렸던 뭐 양들 작업들 중에는 일반 대중들은 확인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들어 있어요. 아. 사람이요? 예. 네. 어디요? 아마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이 그림을 구입해 가셔가지고 평생 찾아도 못. 사람이. 예, 마치 어디 있죠? 뭐 네.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예, 제가 작년부터. 느껴지기에는 약간 네. 산뜻하고 포근하고 가벼운 그림이었다면 약간 뭔가 무게가 실린 네. 그러게요.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림에 몇 가지 이렇게 패턴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작품들은 이렇게 사실주의적인 그런 기법으로 어떤 상상력 같은 것을 그다음에 네.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네. 미운 오리 새끼를 이렇게 기린 이마에다 올려놓는다든가 이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네. 것으로 봐서는 뭐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그런 기법들을 택하고 있지만 네. 표현하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아주 시루레알리즘적인 그러니까 이성의 의식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을 넘어선 네. 그런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넘어선 또 다른 영역들을 갖다가 네. 이 그림들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정성원 작가님이 그러니까 일찍 초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을 하셔서 이제 아시아프가 등용문이잖아요. 신진 작가한테는. 그래서 작품이 다 팔렸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그런 컬렉터와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마 그림을 판매했을 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창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그림을 이제 봤더니 다른 그림도 있냐고 막 말씀하시는. 근데 그건 좀 아시아 끝나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초대 개인전이 네. 솔드아웃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제작한 뭐 한두 점밖에 없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 가져다 드렸더니 정성원 작가는 너무 그림이 따뜻해 좋다고. 그렇죠. 요즘 같이 좀 힘든 세상에 네. 정성원 작가 그림 보니까 뭔가 마음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도 이게 행복을 그리는 사람이 참 위대한 거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하게 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보면요, 작년 아트페어에서도 봐도, 그러니까 대중성 있으면서도 보기가 편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리고 긍정적인 작품들이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네. 그 대중들이 네. 집에다가 걸어 놓았을 때 그렇죠. 보기에도 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따뜻하고 네. 또 뭐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깝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뭐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선, 그리고 작게는 50만 원 미만인 작품들도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새로운 컬렉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정성원 작가님의 작품은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진주 씨는 만약에 뭐 가지고 싶거나 네. 뭐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저 토끼 그림을 조카들 방에 걸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왠지 저 그림을 보면서 자라나면 착하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좀 계속 네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작품이 집 안에 걸려 있다면은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애견이라든지 그런 동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뭔가 포근하고 따뜻함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따뜻함과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을 주는 존재인 것 같은데, 자, 작가님, 지금까지 젊지만 되게 많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동물 소재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궁금한데요. 뭐 제가 동물이 싫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가면 실증이 난다고 하셨는데 동물은 아직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공부를 좀 해가면서 그렇게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해영 마케터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시를 많이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전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5월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디자인 아트 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이리에서 헤이리 아트 페어가 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울산점에 전시가 있고, 많네요.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부산에서 네. 개인전. 예, 부산에서 개인전 있고 내년에도 대구, 부산 이렇게 개인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쯤 돼서 들어보는 김용근 교수님의 한 줄평, 네,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정성원 작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네. 상당히 배반하는 작가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한 이 토끼가 그냥 토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면 그냥 우리는 저는 하나의 토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토끼에다가 꽃을 달고 사과에다가 꽃을 피우고 그 피태상의 얼굴에 그 양의 얼굴을 갖다가 심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를 배반하면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작가라고 봐요. 있네요. 네. 저는 아주 팔레트도 사실 되게 좀 흥미가 있어요. 그렇네요. 팔레트가 좀 특이해요. 아마 몇 년 동안 작업을 한 그런 그 네. 모습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 네, 지금 팔레트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쓰신 건가요? 8년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편하실 것 같은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쌓아온 거니까 무너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거 뭐 새로운 팔레트 뭐 얼마든지 구입을 하고 더 좋고 많은데 이게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노력의 흔적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저렇게 포인트가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이 팔레트가 우리 정성원 작가님의 또 한 부분을 잘 표현을 그렇죠. 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정성원 작가님, 저희가 이제 녹화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또 그 바람을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여전히 뭐 행복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다만 제 그림을 막 구입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신다기보다는 제 그림 보고 좀 진짜 제가 뭐 내 거는 이제 슬로건처럼 정말 제 그림 보고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힘든 분들도 너무 많고 가끔 제 친구들이 뭐 SNS 같은 데 제 그림 올려놓고 이 그림을 보면 너무 행복해진다 이럴 때 저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을만 보면 행복한 것이 그림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예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을 수 있겠죠. 정성원 작가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덕분에 30분 동안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성원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